막대한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달의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의 주식그라운드 힘차게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죠. 자,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힘차게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간소하게 취임식이 좀 이뤄지긴 했습니다. 원래는 뭐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에서는 뭐 거의 파티잖아요. 이제 좀 낯선 풍경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취임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바이든 훈풍이 불어오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이 훈풍이 불어올지 또 이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상승하는가 싶더니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훈풍 언제까지 또 얼마나 불어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불어올까요? 저는 이제 불어온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선거 때문에 계속 이제 취임식까지 이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뭐 미국의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부양책을 그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그대로 강경 정책을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일단은 친환경 정책을 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오를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미국의 기관 산업도 일단은 좋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급상승한 게 원래 뭐 그 기존에 뭐 대통령이 취임하면 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로 이 보면은 포지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뭔가 유태인들이 또 경제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바이든 대통령한테 뭔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어차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1등 기업 아닙니까? 일단 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제 미국을 많이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일단은 기존의 정책정에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고 다만은 친환경 정책가 이제 기후협약에 이제 다시 가입을 하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지금 보면 우리 뭐 자동차 업체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주축이 되면서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염려 안 해도 되날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또 가열이 되면 이제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뭐 새롭게 그 뭡니까 앨런이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파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아직은 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랠리를 좀 즐겨야겠죠? 일단은 즐겨볼까요? 일단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우리 감독님은 계속해서 조금은 즐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훈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조금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입니다.
0.6% 상승하면서 3,133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6% 올라가면서 98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조금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58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4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2,346억 원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도 장 시작에는 훈풍을 받아가면서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0.34% 하락하면서 8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다행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0.77% 상승하고 LG화학도 지금 하락하네요. 0.1%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또 충전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일장에서도 제가 앞서 짚어드렸습니다만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이죠. 와페도 인수 관련해서 어제 같은 시간에는 조금 파란불 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종가에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합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네이버 5% 올라가면서 32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실적이 오는 26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출 1조 원 클럽에 지금 도달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면서 오늘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웹툰 훈풍을 받아가면서 2.59% 카카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3.77% 역시나 애플카의 훈풍 오늘도 받아가는 모습이죠. 현대모비스도 1.61%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2.46%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도 훈풍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0.7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소폭이네요. 0.07% 올라가고 있고요. 세트리온 제약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0.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즌도 2.47% 오늘은 주가 밀리고 있네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CJ ENM은 0.49%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콘텐츠 관련해서 계속해서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국내 OTT 관련주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카카오게임즈도 0.97% 올라갑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온 드래곤 역시나 0.28% 올라가면서 10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 업계들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를 실어내는 선박을 건조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HMM 3.4% 올라가고요. 페노션도 8.56%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해운이 11% 넘게 급등하면서 3,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SS 해운도 4%대 흐름 좋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감독님,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오는 모습이 네, 맞습니다. 네. 보입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근데 소폭이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늘 개인이 아예 코스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코스닥의 종목들은 조금 반대로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셀트리온, 그렇죠. 이제 바이오주들이 많은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 뭐 기아차, 애플카 하면서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들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뭡니까? 친환경조 해가지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뭐 풍력이란가 태양광 네.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일단은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일단은 장비 관련주들이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좀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PNT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 중에 1위고 네. 2위는 이제 P&A 솔루션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뭐 지수가 오를 때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들은 약하다. 그렇죠. 일단은 뭐 어제 또 반짝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이런 또 재료 있는 종목들 해가지고 우리 뭐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네. 일단은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3,050선에서 한 3,150, 뭐 3,200까지 일단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네.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일 때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수가 다 올라간다 한다면은 네. 일단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멘텀 자체는 지금 개인들이 예탁금이 이제 조금 줄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개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니까 예탁금은 당연히 줄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예탁금이 느는 추세로 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순매수를 보였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순매도로 전환하는 거 봐서는 이게 참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가는 건지 코스닥을 가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코스피에 일단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신권을 봐야 되는데 투신권의 경우에도 아침에는 약간 순매수였다가 지금 약간 순매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좀 이제 밀리는 그런 시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고 오후장 가봐야서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그 크게 보는 건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하고 파생 포지션인데 네. 계속 선물은 지금 오늘도 또 오늘은 순매도 모이면서 약 2조 8천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옵션에서는 또 콜 옵션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게 우리가 뭐 그 거래소의 순매수다, 순매도다, 뭐 선물의 순매도는 네. 같이 봐야 돼. 이게 합성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타난 수치 발라서는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은 일단 하방에 베팅한 건 사실이거든요. 개인들은 상방에 베팅을 했으니까 지금은 나타난 거로 봐서는 일단 우리 동학 개미들이 좀 그래도 네. 이제 수익이 난 거로 보고 있는데 어. 이제 문제는 이제 동학 개미들이 계속 삼성전자, 현대차로 위주만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그 개인들이 네. 이제는 그쪽에 매수 강도 자체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 지수는 오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대비를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지만 네. 오르는 것도 일단은 모멘텀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기아차 관련은 이런 부품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운주들도 일단 좋죠. 네. 뭐 계속 그 BDI 지수나 이렇게 오른 거 있으니까 이런 어떤 테마, 어떤 섹터 중심으로 일단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수익률 면에서는 물론 대형주도 일단 들고 있으면 올라가지만 그렇죠. 아마 속도 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부품주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움직임이 더 됩니다. 빠르게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였나요? 우리 네. 웹소설, 만화, 웹툰 관련해서 네네. 한번 짚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이버가 또 웹소설 플랫폼인 또 왓패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사실 전일장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이와 함께 카카오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다시 한 번 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 장인데 네네. 미리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이럴 줄 알고 짚으셨나 싶을 정도로 되게 딱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은행 인수위도 나왔었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다각화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엔 주목을 받는데 네.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면은 콘텐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제가 봐도 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서도 이런 뭐 대형주 중에서도 네. 조금 그래 가벼운 편이거든요. 네이버나 아. 카카오는. 그래서 뭐 재료가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자회사 뭐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이 그런 많죠. 네,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분명히 시속 게임을 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면에서는
그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있는데 네. 아마 일단은 계리율이 높은 것 쪽으로 일단은 저평가된 거로 해서 이렇게 순환화가 되면서 두 종목은 네. 아마 시속 게임을 벌일 것 같습니다. 계속 어쨌든 핑퐁 네네. 하면서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네네, 좀 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그럼 오늘은 네이버가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카카오가 네.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카카오를 조금 잡는 게 오히려 나을까요? 일단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면은 네. 만약 두 개 종목을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일단은 네이버 포션을 이제 올랐으니까 줄이고 카카오를 늘리고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핑퐁으로 같이 그쵸, 올라가니까. 그 섹터 자체는 비중을 유지하는데 네.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보면 조절을 하는. 그게 이제 선물하고 현물도 그렇거든요. 프로그램매가 그런 거거든요. 차익 거래가. 네. 약간 높은 거는 좀 팔고 낮은 거 사고 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페어로 쌍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런 전략도 매니저들은 하거든요. 외국인들 하고. 괜찮은 전략인 것 같네요. 근데 환율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기 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업종 내에서도 네. 예를 들면 기아차, 현대차가 있으면은 그때 네. 이제 어느 거 이게 분명히 시속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 좀 높은 거는 좀 많이 오른 거 좀 줄이고 좀 들어오르는 거 뭐 이렇게 사고야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평준화가 될 거예요. 괜찮은 전략이네요. 예. 일단은 그러면은 두 가지 종목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 그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는 거여서. 그러고 완벽하게 그 종목에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주가 흐름도 보면서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대체적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일반인들 뭐 초보자들은 그게 네. 좀 어려운 얘기겠죠. 맞아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는 사실 그냥 기업 면에서 친숙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슈도 사실 많이 나오는 네네, 편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 다 담고 말씀하신 전략을 조금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시 관련해서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도 잠시 뒤에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가연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그중에서도 오늘은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00년대에 대해서 좀 다뤄보다가 좀 마쳤던 것 같은데 역시 1900년대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후반에 우리가 재료를 보면 이제 M&A가 이제 유동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대적 M&A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기가 되면서 일단 이제 적대적 M&A 되는데 일단 이제 그때 유명한 건 미도파였어요. 이제 미도파 백화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롯데쇼핑에 인수가 됐는데 명동에 미도파가 유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도파 하면 또 이제 옛날에 배구를 잘해가지고 아마 미도파가 그래요? 아마 그때 신기록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연승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제 미도파가 이제 대농그룹이거든요. 대농그룹이 그다음에 이제 동방 페레그린 증권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네, 좀 낯서네요. 네, 그래서 이 이제 회사가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지분 싸움이 누가 승자 패자 없이 물론 이제 뭐 동방 페레그린이 졌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쌍방 다 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 성원그룹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백기사 자청해가지고 2달 만에 약 한 340원의 차익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돈 버는 또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알바끼 비슷하게 들어가서 이제 어느 쪽을 지원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M&A 테마가 가장 큰 테마예요. 증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도파도 롯데쇼핑이 흡사합병이 되면서 2013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종합금융, 이제 하나그룹의 이제 종합금융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풍 상호신용금고라고 제2대주주하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뭐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그룹이 이겼지만 결국은 이 회사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그룹이 또 한농 이게 인수할 때도 또 좀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다음에 신원그룹의 제일문상,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이제 현대그룹하고 KCC가
이제 또 싸움이 붙었는데 네. 사실 KCS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범현대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또 지분 싸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KCS가 일단은 자기네가 뭐 손을 들었지만 네. 그래도 9일 만에 3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와,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엄청나네요. M&A te면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딱 네. 알면은 굉장히 그 수익률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한진칼 이쪽에 그쵸, M&A 예, 이야기가 예.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막 들쑥날쑥 그쵸, 하면서 예, 막 예. 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일단 거예요? 호재죠. 일단은 호재인데 호재입니다. 조금 예. 그래도 그 상황을 보면서 탈출하는 그쵸. 시기를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 봐야겠네요. 올라서 또 무너지면 이제 이게 오. 완전 이제 어느 쪽을 기울어오면은 그다음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M&A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지분이 일단 많은 사람이 이긴 거니까 네. 결국은 지분 싸움일 때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쇄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일단은 M&A는 우리에게는 호재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부강약품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팀들이 이제 2번을 해요. 2번. 2번이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동양섬유라는 종목 가지고 하는데 네. 요게 이제 개인이 이제 서초동의 연합주택조합장이나 박지라는 사람이 했는데 네. 이제 개인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조합 공금을 2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증권 영업부 직원하고 네. 그다음에 동방 패러그린 시장부 직원하고 공모를 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시장부 직원들이 그때 정보가 많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퍼트릴 수도 이게 좋고 그래서 이제 동방 패러그린에 또 여기도 엮였네요. 아까도 뭐 저기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네요. 간에 이제 그 시세 조정을 해서 이제 12,000원에서 24,800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그 주가가 2배 오른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뭐 우리가 90년대, 80년대는 뭐 몇십 배도 올랐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는 90년도 한반에도 이렇게 2배 오르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뭐 단기간에 이렇게 2배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이탄해에서 이제 부강약품을 하는데 네. 그 부강약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슈가 뭐냐면은 신제품이 있어요. 파라돈탁스라고. 알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지금은 부강하냐 부강탁스라 하는데 부강탁스. 그게 이제 그 재료가 되게 파라돈탁스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부강약품을 올렸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펀드 매니저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사실 펀드 매니저 보면은 이제 우리 투신사 같은 게 매니저들은 뭐 워낙 그 회사에서 뭐 컴플라이언스다 이게 제약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뭐 연기금 뭐 은행 이런 데는 그때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네. 투신사 입장은 이제 약간 좀 허술한 게 있다가 생각이 되니까 왜냐면 이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은행 업무는 따로 있고 증권 업무는 일단은 소외된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투시는 근데 주로 주식 투자니까 이게 워낙 엄격해가지고 네. 이 법 적용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투신사 매니저들도 뭐 전에 뭐 그런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투신사 매니저들이 개입되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생보사, 고려CM, 그다음에 이제 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다 없어졌죠. 장기신용. 그다음에 네. 이제 대한지방행정공제해가지고 이런 이제 매니저들이 동원해서 부강약품을 이제 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17,600원부터 2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그때 44일 연속 상한가를 쳤거든요. 44일 연속이요? 네, 이럴 수가 그때만 해도 있는 이제 거예요? 주가가 그때는 뭐 3% 이거밖에 안 되니까 상한가가 충분히 뭐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단기간에 올랐고 나중에 이제 더 올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95년 1월까지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4일 연속 상한가 기록이 있습니다. 부강약품이. 예. 이런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글쎄요. 그러면 주가를 보시면 이제 여기 네. 차트를 보시면 네. 93년도인가 보면 293원에서 네. 뭐 거의 3,500원. 그러니까는 주가가 제가 쓴 거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료가 없어요. 주가 제가 이제 연봉이라 네. 월봉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올랐죠? 네, 93년에 그러네요. 94년. 네. 와, 이유를 모르셨던 분은 굉장히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이제 파라돈탁스가 네. 유명해가지고 그럼 왜 오르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 번 두세 번 상한가 치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잡죠. 그래서 또 그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부강약품의 이제 파라돈탁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로 해서 코스피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사실 그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의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쵸. 매도를 하면서 탈락해서 이제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네. 이제 1997년 10월에 네. 모건 스탠리 아시죠? 알죠. 아시아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라. 왜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뭔가 이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동방 페레그린은
지금 당장 한국을 탈출하라. 아, 이렇게. 믿네요. 네, 그건 이제 97년에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났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차입금이 워낙 많다 보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단기 차입금을 상환을 못 하니까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망한 회사들이 한보, 산미, 진로, 대농, 기아. 기아도 사실은 보면은 정부에서 구제해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서 막 기아차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아차는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네.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냐면 이제 막 그래요? 그 부품을 그 사러 가잖아요. 네. 그 기사들이 뭐 가면은 네. 들어가는 데마다 이게 뭐 금품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 기아차 유명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문제 국민적으로 있죠. 해야지 그때는 여론이 안 좋았어요. 막 오. 도덕적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근데도 살려줬네요. 그렇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살려줘가지고 이제 뭐 현대그룹도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국민들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그런 그거를 마음이 사실은 모르고서 없다.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오. 또 보니까 미국의 애플하고 한데 보니까 네. 굉장히 기아차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이거 해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옛날에 이거 없어질 90년도 후반에 회사였는데. 부도가 났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살려준 거. 그리고 보면 지금 보면은 한보는 없어졌고 산미 그렇지, 진로도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걔는. 진로 저희가 아는 그 소주 그렇죠.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그 바뀐 거예요, 주인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다 부도가 났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투자 손실이 있는데 주식에서 50%도 깨졌고 그다음에 환율에서도 거의 2배 깨졌으니까 외국인들도 뭐 엄청나게 그랬겠네요. 손실을 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폭락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 체제로 들어가니까 네. 이제 주가는 이제 박살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가 됐어요. 그때는 뭐 20% 15% 있었는데 네. 100% 이제 철폐하니까 외국인들은 또 싼 가격으로 엄청 또 사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자유와 환율 자유가 있었는데 네. 환율이 이제 2,000원까지도 갔었어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달러 가진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달러를 그쵸. 사 모으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30%예요. 금리가 30%요? 30%니까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삼성 SDI 회사채가 네. 30 몇 프로에 나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그만큼 그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불안하죠.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지금은 채권 수익이 얼마니까 뭐,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네, 그렇죠. 근데 그때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부동산도 전부 와. 빠졌는데 그때 이거 이제 채권을 이제 가감히 산 사람은 돈을 많이 번 거죠. 30%는 뭐 주식 그 채권은 단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사실. 안 되죠. 네. 30%라는 금리 그때 33%까지 갔었어요. 와. 일시적으로는. 근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 좋아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달러를 사지. 그렇죠? 달러는 이제 그래도 미국 저거 구치통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회사차를 샀는데 이게 부도날지도 모르고 또 맞아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데 역시 이제 돈 버는 사람은 가감해야 돼 그 당시에. 도전을 해야 돼요. 모험을.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쌍용 증권에 스티브 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한국 증시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200포인트 아래 떨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 쌍용 증권 그때 이제 법인부 직원들이 욕 바가지를 먹었죠. 아니 그런 사람 내보내라고 가뜩이나 주가 빠져 열받는데 막 200포인트 왜 이런 아래. 얘기를 굳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일을 한 거죠. 근데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요. 아마 쌤통이었죠. 그러고 아마 이제 떠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스티브 마빈 떠나야죠. 아마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그 오래되신 분은 아마 이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스티브 마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IMF 전후로 이제 대신증권 주가 동향인데 네. 제가 보면 요새 텔레비에 이제 강방천 회장이라고 나오시죠. 네네. 그분이 이제 IMF 때 대신증권 우선주로 해서 돈을 엄청 버신 분이에요. 대신증권 우선주로. 네. 와. 그 보면 대신증권의 최저치가 그때 1,243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99년도 얼마까지 갔어요? 8년에도 거의 2만 2, 3천 원 갔죠? 네. 그러니까는 1,200원짜리가 2만 갔을 땐 거기다 증자도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번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증권주를 산다라는 게 사실 쉽지 그쵸.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그만큼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강심장입니다, 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DJ 정부가 이제 코스닥을 양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광풍이 분 거예요, 전부 다. 너도 나도 전부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장돼 있는 프리 코스닥도 엄청 세가지고 막 그
내가 볼 때 기술도 없는 종목도 액면가 50배를 줄여야지만 그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닥으로 워낙 이제 수익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리 코스닥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코스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프리 코스닥으로 다 망했어.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챙겨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뭐 탕자탕자하고 다행인데, 뭐 건물 사든가 뭐 시골 그랬겠죠. 내려가서 잘 네. 사는데 그거를 또 욕심 부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프리 코스닥에 이제 왕창 든 사람들은 다 망했죠. 지금이나 예전에나 뭐 욕심을 부리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항상 보면 교훈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네. 그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1년 동안에 한국 네. 아침부터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에 147배 올랐습니다. 네? 와, 이거는 뭐냐면 98년도에 이제 사이버 20일 정책에 전 국민의 PC가 보급이 되니까 대박이었죠 이때. 그 147배가 올랐어요. 와. 그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99년 1월에 400원이었던 게 99년 11월 15일 날 12,600원, 2000년 1월에 58,900원. 400원이 58,900원. 그러니까 이제 150배 정도 오른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수익이 독야 그게 또 이제 세롬이라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제 공모하기 전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막 비상장 기업 열풍으로 아주 프리코스닥에 들어와서 다 깡통 찼어요. 이렇게 버는 돈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150배는 사실 이게 돈을 벌 때 큰 돈이 물론 이제 큰 돈이 있지만 그래서 뭐 500만 원, 1,000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네. 그 정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115억 정도 벌면 그 당시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빌딩 지금도 엄청나죠. 그렇죠. 빌딩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럼요. 이제 빌딩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꼬마 빌딩이 보이는데 또 높은 거, 더 다니다 높은 보니까 거. 이제 강남에 또 조그만 그 10층짜리 역세권에 막 이렇게 갖고 싶고 그게 덤져. 또 되면 어떻게 또 이제 큰 사옥을 사야겠지.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더가 가장 위험한 건데요. 폐가망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컴퓨터가 150배 올랐어요. 주가 보시죠. 이런 기둥이 솟을 수 있나요? 지금도 이제 18,000원대인데 와. 그 당시에 거의 26만 원, 뭐 7만 원까지 갔었어요. 네. 대단하죠? 네. 150배 오른 거예요, 한국 컴퓨터. 저는 이런 차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랬어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강파 선당 골드뱅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 최초 원조 벤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보기만 돈을 주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 돈을 그처럼 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클릭하고서 일정을 적립해 주는 거 있는데 아. 이제 페이백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골드뱅크가 이름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네. 코리아 텐더 블루멈인데 이제 2009년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거 광고에서 이것도 98년도에 상장할 때는 500원이었는데 네. 99년도에 이제 4,500원, 그다음에 2000년도에 27,450원. 단기간에 55배 상승은 기록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네. 이제 검찰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검찰이 조사 수사관이 물어봤어요. 네. 뱅크는 은행이라는 뜻인데 은행 명칭은 아무 회사나 붙이자면 모릅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오일뱅크도 은행입니까? 오일뱅크 있죠. 현대 오일뱅크 있잖아. 이런 답변을 했다고요? 네, 이 사람이 그 얼마나 웃겨. 오일뱅크 현대 그 정의. 웬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자된 거예요. 오. 이제 골드뱅크가 은행이 아닌데 또 오일뱅크도 은행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박이네요, 이분. 그다음에 이제 역사상 6개월간 150배 오른 게 이제 세롬 기술. 네. 그때 세롬 기술이 이제 뭐 인터넷 전화해가지고 현대 솔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년간 적자 기업이 삼성전자 주가보다 높았어요. 어머, 적자 기업이요? 예, 예. 오. 수년간. 그다음에 99년 8월 코스닥 상장이 됐는데 상장전에만 유무상장 물타기 했으니까 뭐 네. 돈 엄청 벌었겠죠. 대주주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 코스닥 들어가서 돈 엄청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제 이거가 이해가 되니까 네. 다 이제 프리 코스닥 들어가면 이제 유무상 증자한다 뭐 이러니까는 너도 나도 다 그렇죠. 이제 찾게 현안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50배인데 누구는 뭐 100배, 200배 막 베팅을 하는 거야. 돈을 그렇죠. 많이 나도 버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그때 무선 인터넷 전화였을 거예요. PC를 전화하는 거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제 뭐 해외도 전화가 되니까. 그래서 네. 이게 99년 10월에 1,890원의 주가가 99년 12월에 12만 원. 벌써 웃음이 2000년 나네요. 3월에는 28만 2천 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야. 이렇게 여기 이제 증자까지 감안하면 대단한 거죠. 지금은 이제 6,300원인데 와. 그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광풍이에요, 광풍.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외에 또 아픈 게 나오죠. 이제 이제 아픔이 나오나요? 이제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제 대우 사태가 터지는 게 이제 아픔인데 가장 큰.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99년 4분기부터 2000년 1, 4분기까지 거기 1분기인데 네. 그 폭등한 종목들 보면은 사이버텍 상장 폐지됐는데 야간 그 40배 올랐고요. 다음 카카오도 지금 있죠? 네. 카카오 36배 올랐고 장미디어는 이제 폐지됐는데 34배, 버추얼텍 27배, 핸디소프트 27배, 한국가스부터 18배, 마이크로젠 18배, 레드컵 투어 18배, 이지바이오 17배 이렇게 올랐어요. 와, 아름답네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무조건 오르는 닷컴 바이오 이제 열풍이 이제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제 그때만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오르니까 우리는 이제 코스닥이니까 네. 이제 전 종목이 이제 들 거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약 10년 동안 계속 지속으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좀 그래서 하셨겠네요. 우리도 이제 국내 정부에서도 이제 네. 벤처 기업을 굉장히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자금을 1조 원을 조성을 해줬고 그다음에 네. 이제 법인세를 50%를 5년간 면제해줬고 그래서 이제 약 99년대 벤처 기업이 10,000개나 설립이 됐으니까 그래요? 너도 나도 이제 와. 왜냐하면 이쪽에 막 종목 찾기 혈안이 되니까 막 네.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겠네요. 이제 무상증자 열풍이 또 일어났고 결국 이제 프리코스닥으로 열풍이 되는데 결국에는 막 증자를 하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5% 미만의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미 다 팔아먹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회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을 계속 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주식으로 네. 뭐 기술이 있는지도 이제 몰라. 무조건 이제 저기 뭐 회사를 벤처로 하면은 다 그냥 사는 거죠. 돈이 그냥 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욕심이 이제 화를 부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락폭이 큰 종목들 이제 나오네요. 한송에코넷은 이제 상장 폐지된 게 반인데 네. 14만 9천 원짜리가 1,650원, 맥시챔도 12만 3,500원이 1,345. 그다음에 새롬 기술도 이제 28만 2천 원에서 5,500원으로 와. 또 하락을 했고요. 뭐 드림라인, 리터테크 다 상장 폐지됐죠. 또 버추얼텍, KTH, 주성 엔지니어는 유비케어는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종목들이 거의 뭐 10만 원 이상 갔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뭐 아직은 이 그거 같은 방송을 얘기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종목을 혹시라도 들어가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지금 가슴을 부여잡고 계시고 그렇죠. 열받는 거죠. 네. 이러면서 그때가 생각나 이러면서. 그때 차라리 와. 삼성전자를 살 거 이제 후회가 그러니까요. 막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버블이 심할 때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결국엔 이제 시장 주도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기술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시장 주도주라는 게 1970년대는 이제 건설주, 80년대 금융주, 90년대는 이런 기술주. 그다음에 2000년대는 또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중국 관련 내재 가치 우량주들이 올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블 판단은 우리가 이제 뭐 퍼나 PBR로 하는데 이거는 항상 그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나 PBR은 항상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매 시간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워낙 네. 중요하다 보니까 매 시간 그거는 나오고. 알고서 뭐 해야죠. 주식을 그러니까요. 할 때. 네,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침몰 증조가 나오는데 이제 게이트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게이트. 그래서 이제 진승형 게이트라고. 뭐 진짜 90년대는 게이트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네, 가장 많이 그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진승형 게이트는 네. 이 사람이 이제 MCI 코리아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주로 있는 열린금과 한스종금, 리젠트 종금등에서 이제 2,300억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제 비장을 조성했는데 여기에 네. 이제 정치인들이 또 연루가 됐어요. 건너가 항상 뭐 연루가 되는 것 김은성 이런 사이가 지금 로비역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이제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300억의 어떤 불법 대출을 받고 리젠트 증권을 조작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이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이때도 불법 도창을 한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 이제 진승 게이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현준 게이트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 10월인데 한국 디지털 라인의 사장 정현준 씨와 동방금고 항상 뭐 이런 신용공고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축은행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데 그래서 부회장하고 이제 개인이 이제 수백억대 금고돈을 횡령한 과정에서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정치은, 금융감독원, 검찰공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키를 지은 감독원 국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죠. 해외로 도피하거나 취지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에는 뭐 나중에 어떤 뭐 이런 그 뇌물 관련 얘기는 났는데 일단은 뭐 정현준 게이트도 굉장히 컸는데 네. 이제 흐지부지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아, BBK 유명하죠. 아시죠? 네. 네. 그게 이제 99년에 설립된 투자자 문제 BBK가 이제 옵셔널 벤처
자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인데 이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그 테마가 됐던 거는 이제 이명박 후보 그렇죠.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뭐 김경준하고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과 이제 뭐 재판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김경준이가 졌는데 네. 뭐 최근에는 또 어떻게 여기서 뭐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인지 모르. 결국은 이제 뭐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김경준이 어쨌든간에 뭐 그때 기소가 되고서 아마 실형도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열풍이 좀 가라앉는 이런 그 사건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신탁에 몰락을 하는데 사실 투자 신탁은 여기 썼지만 정부의 하수인이에요. 한국이 뭐냐면은 투자 신탁의 태동이 원래 한국투신이 있었지만 투자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투자공사가 이제 감독원하고 대한투자에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 신탁이 이제 그 재정경제부에서 막 그 사장을 다 그쪽에서 정부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니까 그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90년도 막 주가 빠질 때는 막 보장형 펀드도 만드는 거예요. 그 보장 펀드 뭐냐면은 눈 감고 헤엄치기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져도 나는 10%의 이익을 그렇죠. 받아. 그 주가가 오르면 주가로 더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너도 나도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무조건 됐어요? 하겠죠. 주가가 빠지니까 투진사가 다 물어낸 거 아니에요. 부장에. 힘들죠. 뭐 정부에서 뭐 지원도 안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심심하면 이제 주가가 빠지면 정부에서 무제한 매입 지시가 내려와요. 고유재산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은 약발이 먹혀. 그 뒤로 빠져오르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고스란히 다 이제 투자 신탁 자기네 그 고위 자본금으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입으니까 감당이 이제 안 되죠. 완전히 투신사들이 그때부터 허덕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하수인이 결국에 이제 몰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쓰셨구나. 몰락하는 네. 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대우 사태예요. 대우 사태. 대우 사태가 이제 분식 회계인데 네. 그때 이 양반이 이제 99년도에 이제 그때 재계 서열 2위였거든요. 엄청났어요. 대우그룹. 대우그룹 이제 김우중 회장이 태진아 그룹 해체됐는데 그때 네. 이 양반 뭐였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맡아라. 그래서 뭐 세계 여러 가지 막 법인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우자동차 해가지고 보면 뭐 그 동유럽이나 베트남, 남아리 공간 해외사 확정에 이제 큰 성과를 올렸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주력 사업이 자동차 결국에는 이제 세계 10대 자동차 업체로 이제 부상하는데 결국에는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제 동유럽, 우크라이나,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 이제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진짜 대우자동차가 이제 반열에 올랐었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은 계속 해외 사업을 지속을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쌍용 자동차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그랬네요. 계속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배심이 이게 내가 벌려도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손을 것이다. 못 댈 것이다. 이제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힌 거죠. 뭐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대우그룹이 이제 자금난이 있었는데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400%로 있었는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50%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IMF 때 아까 채권 금리 30% 얘기했는데 네. 그런 고금리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그렇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이제 93년에 세계 경영을 선언을 했는데 네. IMF는 어서 좀 더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IMF라는 그럴까요? 어떤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룹이 이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99년 7월에 채권단은 만기가 도래한 70억 달러의 부채 상환을 연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워크업이 되고 이제 12개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를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 이제 퇴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진을 안 하려다가 이제 압력이 해서 퇴진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채권 이제 매니저들은 네. 이제 그 펀드에 채권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은 뭐 투신사끼리 경쟁이 심해요. 아까도 뭐 전에 얘기했지만 한투대투 뭐 국투 현투해가지고 이제 채권이 이제 그 0.1%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너도 나도 금리 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우 채권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운용사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지점으로 나왔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저는 매니저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을 때는 이제
대우처는 편입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떠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우체를 엄청나게 편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이제 수익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우체가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몰락하게 하는 원인 주요 원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MLF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투자 펀드는 사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데 이제 지점의 창고에서는 이제 뭐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제 원금 보장이 된다지 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MLF도 어떤 면에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채권금리가 역으로 가면. 근데 물론 이제 운용을 잘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투신 상품은 그 실적 배당이기 때문에 원금 보전의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설명을 솔직히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제 영업이 되니까 이건 판매 홍보 차원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금 보전이 안 돼 그런 말 안 하고 은행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 홍보를 하죠. 자금 그러니까 하죠. 철저하게 잘 따져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우 사태를 예견했는지 98년도에 이제 신규 펀드 안에서 채권 시가 평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 실적대로 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라 이제 채권을 평가할 때는 우리 이자율을 가지고 하거든요. 쿠폰 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안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 나중에 상환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현재는 이 수익이 나는 것처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에 이제 그게 뭐 기준 가격이라고 NAV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자율 가지고 따지는 거를 이제 시가 평가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2000년 7월에 모든 펀드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 대우 사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감독원의 제 경우 감독원인가? 제 경우는 이제 가장 김석동이라는 분이 이제 상투신 이제 임원을 모시고서 이제 획기적인 발표를 한 거죠. 쇼크를 한 거죠. 내일부터 채권형 펀드는 환매 중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하니까 이제 뭐 우리 투신사도 보면 이제 막 일일 상품이 있었거든요. 보통 저는 뭐 수시로 뭐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금이 그러니까 인출이 동결이 된 거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여기 서초동에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지금 파스쿠치 자리에 제가 또 지점장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투신사 고객들이 다 몰려온 거야. 뭐 완전히 뭐 났겠네요, 진짜 난동이 일어나 난동이 막 뭐 멱살도 잡히고 직원 뭐 멱살 잡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저 그때 이제 저는 막 어떤 이제 차량 정비하시는 분이 자기는 기름으로서 돈을 벌었는데 뭐 부수겠다는 등 뭐 이런 그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점마다 뭐 우리 한투뿐 아니라 한투됐도 뭐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환매가 안 되니까 내 돈 당장 우리 이사 갈 자금인데 왜 안 내죠? 학비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50%만 줄게 찾아갈 사람 찾아가라. 근데 이제 별로 안 찾아가고 그다음에 6개월을 기다리면 95%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을 기다린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95%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우체는 30%도 못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5%만큼은 그 대우체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뭐 100억만 꽤 됐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엄청난 금액인데 그거를 이제 투신사들이 다 부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니까는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다 찾아가는 거죠. 100조가 한 번에 환매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난리. 그러니까는 이제 막 투신사들이 이제 자금을 못 막는 거예요. 콜이라고 이제 계속 부도기인데 막 어떻게 연명하고 그때 이제 자금부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했죠.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펀드 시장이 5년 동안 암묵기에 진입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되나? 잠깐 짧게 중요한 것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투신사의 몰락인데 결국은 투신사의 뭐 무제한 주식 투자 지시 보장 펀드에서 부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투신사는 또 태국 바터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태국 바터 때 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넘어가고 한남투신이 현대투신이 인수가 됐는데 이제 백조 환매 사태로 공영 삼투신이 이제 몰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한투는 동원증권에서 인수한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공적 자금을 5조를 투입하고 하나대투는 하나은행이 인수를 했어요. 공적 자금 3조 하는데 현투는 개인 기업이라고 공적 자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투는 현투에서 바뀌고 푸르덴셜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하나그룹로 인수했는데 결국에 그때 이제
2조 5천억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제 프루덴셜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익 최장이 한 건데 그때 현대증권하고 현대증권 팔았는데 5개월 만에 11조를 유출했어요. 이게 전문한 이치인데 그때 이제 외환 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180명인데 이제 네. 좌우명이 주식 투자로 나라 일으키자 했는데 이때 이제 이익 최장이 목표 주가가 6,0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6,000포인트. 네, 그때 이제 허무맹랑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 계속 빠졌지만 이제 다시 3천 왔으니까 뭐 6천 언제 가겠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의 증시 역사에 대해서 1900년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또 함축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도님 감사드립니다. 네, 십시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인사드릴 시간 됐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우 투자를 위해 내일 만나요. 네.